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저를 응대하던 직원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순간 아주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는 방금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어 억양이 섞여 나왔나? 아니면 카드를 건네는 손동작이 조금 달랐던 걸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그 느낌. 사람들은 그것을 교포티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한국인으로 살아가려 노력해도 때로는 내 안에 쌓인 시간과 말투,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먼저 저를 설명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알고 김치찌개를 누구보다 좋아하며 매일 한국 뉴스를 챙겨보는데 왜 나는 다르다는 티가 난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시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교포티가 나는 순간들을 조금은 솔직하게, 때로는 웃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되짚어보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삶에도 분명 한두 장면쯤은 겹쳐지는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66이 되신 김현식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평생 영어와 한국어를 물 흐르듯 넘나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사람이 갑자기 멈칫하자 김 선생님의 입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은 실례합니다. 가 아닌 익스큐스 미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실례합니다 하고 황급히 말을 정정했죠.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왜 위급한 순간에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영어일까?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은 그에게 자신의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58살 정혜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함께 20년간 로스앤젤레스에 살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 돌아온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티가 났던 순간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의 아주 짧은 대화에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넨 뒤 그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생유, have a good one. 자동으로 튀어나온 그 영어 인사에 경비 아저씨는 그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정혜리 씨는 돌아서는 순간 아차, 여기 한국이었지 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미국에서는 마트 계산원이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나 그렇게 인사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어색하게 보이나 봐요. 그녀의 웃음 속에는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민망함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42살 이승철 씨의 경우입니다.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간 그는 최근 한국 본사로 파견 근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말투에서 티가 난다고 합니다. 문장 끝마다 요를 붙이는 존댓말은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자신도 모르게 영어가 섞여 나옵니다. 그거 좀 오커드하지 않아요?
와 같은 표현이 불쑥 튀어나오는 시기죠. 같은 팀의 젊은 직원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팀장님, 왜 자꾸 한국말에 영어 시럽을 한 스푼씩 뿌리세요? 그 말을 들은 후 이승철 씨는 의식적으로 단어를 골라 쓰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대화는 더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결국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냥 저예요. 20년 넘게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감정을 표현하며 살다 보니 그게 더 익숙한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마치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밖에서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어느 순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 작은 습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교포티라는 게 과연 부끄러운 일일까요? 누군가는 아직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증거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정직한 증거이자 내가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삶의 자취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다름에서 오는 어색함은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급격한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최신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거나 식당의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살아온 시대의 경험이 다르기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해외에서 오래 살아온 이들의 교포티 역시 다른 시간과 공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물론 그 티 때문에 불편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카드 결제 후 서명을 할 때 익숙하게 한글 이름 대신 영어 이름을 흘렸으면 점원이 한참을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음식을 주문하며 무심코 투고요라고 말했다가 황급히 포장이요라고 정정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나는 아직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경계인으로서의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그 시간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혹시 교포세요? 라고 물으면 당황하기보다 네, 맞아요. 티났죠? 하며 웃으며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솔직한 한마디에 딱딱했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보이지 않던 대화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타이밍이 다른 사람들과 미묘하게 달라 눈총을 받았거나 카페에서 물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어색해 직원이 잘 알아듣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저와 같은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버리는 그 미묘한 눈빛을 몇 번쯤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낯설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다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도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인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거리와 시간 위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틀리지 않았듯 우리 몸에 남은 그 티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티마저도 우리의 소중한 일부로 조용히 껴안고 살아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두 개의 세상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